네, 안녕하세요. 주간 스타트업 뉴스 12번째. 오늘은 4월 10일 오후 5시입니다. 네, 오늘도 저 혼자 찾아왔습니다. 우리 짱나가 계속 바쁜 일이 있으셔가지고요. 오늘도 저 혼자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뭐 저희 뉴스레터 아침에도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저희가 좀 공지를 드렸는데, 오랜만에 인터뷰 한 건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완성된 포맷으로 오늘 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부에는요, 지난주에 있었던 스타트업 뉴스를 요약해서 전해드리고요. 2부 순서 한 5시 30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우리 손님은 지금 코엑스에서 오픈 이노베이션 관련된 파트장을 맡고 계신 우리 김태은 파트장님을 모셨습니다. 코엑스가 작년인가요? 재작년부터 굉장히 스타트업과의 어떤 스킨십이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좀 더 본격적으로 그 일을 한다고 하는데요. 4월 19일부터 월드 IT 쇼가 진행이 되는데 그때 굉장히 좀 새로운 시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는지 우리 김태은 파트장님을 모시고 2부 인터뷰 시간에 저희가 직접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간 스타트업 뉴스 12번째 4월 10일 순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아침에도 늘 뭐 매일 아침 7시 30분에 저희들이 뉴스 레터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뉴스레터를 구독해 주시면요. 지난 그쵸 전날에 있었던 스타트업 뉴스를 아침 7시 30분에 일목요연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뭐 인터뷰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제휴, 광고 뭐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와우테일 비즈라고 해서 지금 묶어놨는데요. 혹시 와우테일과 함께 스타트업 생태계에 좀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싶은 분이 계시면 뭐 개인, 단체, 뭐 스타트업 다 환영합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제가 따로 연락드려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있었던 헤드라인 소식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헤드라인 여러 가지가 뭐 소식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뽑은 헤드라인은요. 서울시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창업 관련된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최근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스타트업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전해드린 것 같은데요. 뭐 SBA 서울산업진흥원이 서울경제진흥원으로 이렇게 이름을 바꿨습니다. 서울경제진흥원이 사실은 지금 스타트업 관련된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는데요. 그게 산업진흥원 정책 아니고 서울의 경제를 떠받치는 어떻게 보면 아주 중추적인 역할로 스타트업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꺼내든 게 아닌가. 그래서 서울산업 경제진흥원이죠. SBA가 공공 최고의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되겠다라는 포부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서울시가 또 다른 뭐 그러니까 핵심 사업에 대해서도 지원 정책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울형 R&D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팁스, 뭐 서울형 팁스, 뭐 경기형 팁스, 뭐 자치단체마다 이렇게 굉장히 팁스 같은 유사한 R&D 지원 사업들을 펼치고 있는데 이게 서울 R&D와 관련된 좀 정책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형 R&D 같은 경우에는 핵심을 네 가지로 꼽았습니다. 인공지능, 로봇, 바이오 의료, 핀테크 블록체인 이렇게 네 가지 분야로 집중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뭐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 정책으로는 지금 10대 초격차 분야가 지금 현재 굉장히 밀고 있는 분야입니다. 아마 검색해 보시면 10대 초격차 분야가 뭐 우주, 해양, 뭐 차세대 원전까지 포함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요. 그거하고 별도로 서울시에서는 4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R&D 지원하겠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AI, 로봇, 바이오 의료, 핀테크 블록체인 이렇게 있고요. 이거를 수행할 수 있는 산업 클러스터를 이렇게 딱 찍었습니다. 양재 AI 허브가 있죠. 양재는 인공지능, 로봇은 수서, 그다음에 바이오 의료 쪽은 홍능, 네, 그리고 여의도 마포 쪽이 핀테크와 블록체인 분야로 해서 150억 원을 집중 투자하겠다. 특히 돌봄 로봇을 지정 과제로 제시를 했습니다. 아마 이게 뭐죠? 이 급격히 노령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굉장히 실버 테크라고 하는 실버 산업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돌봄 로봇이라고 하는 분야를 콕 찍어서 지정 과제로 제시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서울형 팁스에 대해서도 좀 밝혔는데요. 서울형 팁스 지금 이제 운영사를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8개 운영사를 추가 선정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총 10개의 운영사를 뭐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팁스 운영사는 서울형 팁스 운영사가 될 수 없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그 제안을 과감하게 풀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팁스 운영사들도 서울형 팁스의 운영사가 될 수 있다고 하는군요. 굉장히 많은 또 운영사들이 어떻게 보면 뭐 엑셀러레이터 또는 뭐 초기 투자사들이 또 몰려갈 것 같은데요. 지금 아마 뽑고 있을 겁니다. 뽑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될지 경쟁률이 또 얼마나 될지도 사뭇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예, 이렇게 지금 현재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오픈 이노베이션 이와 관련된 것들도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한다고 하고요. 특히 공공을 벗어나가지고 민간과도 협력을 해서 오픈 이노베이션, 특히 실증 사업 같은 거를 많이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테스트베드 서울이라는 사업에도 95억 원 규모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뭐 대학교도 포함되고요. 아까 뭐 말씀드렸지만 코엑스도 실증 테스트베드 사업에 같이 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아까 나중에 뭐 우리 코엑스 우리 김태현 파트너님 모시고 다음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이 부분도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으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헤드라인으로 뽑은 소식은 서울시에서 4개 4대 분야, 그렇죠? 정부에서는 초격차 10대 분야를 했는데 서울시는 4개 분야, 인공지능, 로봇, 바이오 의료, 핀테크 블록체인 이렇게 4개 분야를 집중 육성을 하겠다라고 밝혔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좀 서울시에 대부분 서울시 경기도에 많이 모여 있긴 하지만 지방에도 저희 뭐 스타트업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시에 이렇게 거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는 우리 스타트업 분들이라면 지금 말씀드린 4개 분야를 좀 더 이렇게 집중해서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지난주에도 전해드렸는데요. 무역협회하고 산업은행이 이제 넥스트라이즈를 6월 1일 날 개최를 합니다. 6월 1일과 2일 사이에 지금 이틀 동안 개최를 한다고 돼 있고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국내에 흔히 말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라고 해야 될까요? 뭐 페스티벌, 뭐 컨퍼런스가 뭐 이렇게 한 4개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6월 달에는 금방 말씀드린 넥스트라이즈가 되고요. 그 다음에 9월 달에는 서울시에서 하는 트라이 에브리띵이라고 하는 또 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는 뭐 중기부 중심으로 진행이 됐던 컴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자체인 부산시에서 작년부터 플라이 아시아라고 하는 행사를 또 11월 달에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금융위 계열의 금융위와 뭐 이렇게 산자부 계열이라고 할까요? 무역협회하고 산업은행이 주최하는 행사가 6월, 중기부가 주최하는 좀 주도적으로 주최한 행사가 11월. 그 중간에 이제 서울시하고 부산시 가장 큰 지자체 두 곳인 서울시와 부산시가 또 개최하는 행사가 9월과 또 11월에 이렇게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을 위한 뭐 다양한 행사들이 열리고 있는 건 뭐 사실이고요. 여기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여기는 대부분 다 글로벌 컨퍼런스이기 때문에 또 중기부의 우리 3대 키워드 중에 하나가 글로벌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좀 더 글로벌 진출이나 또는 해외 기업을 이렇게 국내로 데리고 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원 정책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컨퍼런스를 잘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헤드라인 소식 전해드렸고요. 다음은 저희 스타트업 투게더 인터뷰 소식입니다. 지난주에는 인터뷰 공개된 게 없었습니다. 사실은 한 건의 인터뷰가 있었고 근데 좀 굉장히 어려운 딥테크 분야였기 때문에 지금 정리하는데 좀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공개를 하지 못했는데요. 아마 이번 주에 지난주에 공개하지 못했던 인터뷰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이 또 기대해 주시고요. 어떤 스타트업이 또 어떤 기술을 가진 딥테크 스타트업이 어떤 기술로 이렇게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지 한번 주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뭐 저희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딥테크 스타트업들의 출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몇 군데 스타트업하고 오늘도 반갑게도 투자사 쪽에서 한 군데가 출연 신청을 해주셨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딥테크 스타트업
뭐 또 다른 스타트업 분야의 스타트업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투자사분들 투자사분들도 굉장히 투자사가 많고 지금은 뭐 또 다들 투자를 안 하고 있지만 좀 이따가 이제 투자가 좀 본격적으로 또 열리는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투자사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그때는 또 투자사들이 또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스타트업 투게더를 통해 가지고 우리 스타트업들이 투자자분들한테 소개하는 것 외에도 아직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우리 투자사 관계자분들도 스타트업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좀 우리 어떤 분야에 누구를 찾고 있는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투자 재원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는 인터뷰를 좀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구 신청해 주셨는데 저희가 또 검토해서 빠른 시간 내에 투자사 인터뷰를 저희 스타트업 투게더를 통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했던 거 올해 들어서도 꽤 많이 했는데요. 거의 일주일에 하나씩 지금 인터뷰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했던 우리 스타트업은 인공지능 기반의 시선 추적 솔루션을 만들고 있는 비주얼 캠프 인터뷰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보시면은 지금 뭐 우리 글로벌 팀 빌딩 플랫폼인 비긴메이트 그리고 VS 팜텍 여기는 항암 방사선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치료 효과 증진제를 만들고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딥테크 분야도 있고요, 아닌 분야도 이렇게 막 섞여 있는데요. 이런 뭐 여러 개의 인터뷰가 지금 현재 60개 가까운 인터뷰가 지금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미래에 우리 지금은 좀 당장 투자를 못하는 우리 투자사분들 많으실 텐데, 근데 풀릴 걸 대비해서 이 경제 상황이 풀릴 걸 대비해서 좀 좋은 스타트업들을 미리 봐두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 저 60개 한 인터뷰 한 영상들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지만 여기 노션 페이지에 가시면은 그동안 했던 인터뷰들을 기사 형태가 아니고 이렇게 잘 검색 내지는 분류할 수 있는 형태로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의 시리즈 단계는 어디에 스타트업들을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펀딩은 계속되었습니다. 펀딩이 일단 뭐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건수도 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느낌이 있고요. 좀 뭐라고 해요? 규모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어떤 스타트업은 500억 투자를 받기도 하고 해서 지난주 같은 경우는 500억씩 투자 받는 기업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게 비교적 좀 약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끊임없이 조금씩 풀리고 있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확 풀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전히 어렵고요. 투자에는 좀 조심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기를 우리 스타트업 관계자분들 잘 버텨야 되겠죠. 버텨야 되는데 일단 다른 곳들은 어떤 이유 또는 어떤 게 잘 어필이 돼가지고 투자를 받았는지를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뷰티 플랫폼 하웨를 운영하고 있는 버드뷰가 프리 IPO 유치 투자를 받았습니다. 200억 규모로 투자를 받았고요. 여기는 이미 특례 상장을 위한 그게 통과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사업 모델로 통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예비 상장 청구를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그 전에 200억 규모로 투자를 받았습니다. 여기는 이제 흔히 말하는 뷰티테크 분야입니다. 여러 화장품들을 성분이라는 것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화해이고요. 누르면 이제 커머스까지 진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전문 기업인 핑거랩스라는 곳이 시리즈 A를 118억 원으로 마무리를 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모 회사가 FSN이라고 하는 회사이고요. 여기는 좀 찾아보면은 예전에 퓨처 스트림 네트워크라고 하는 광고 관련된 서비스로 시작이 됐다가 나중에 옐로우 모바일에 이렇게 인수되고 하면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FSN이라고 하는 회사로 이제 정립이 됐고요. 여기에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 자회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투자받은 돈은 40억이고요. 이전에 같이 받았던 시리즈 A 비용까지 다 합쳐가지고 투자금까지 다 합쳐서 118억 원 규모로 마무리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는 다양한 또 자회사들이 있더라고요. 흔히 말하는 부스터스라고 하는 우리 또
브랜드 애그리게이터도 굉장히 뭐 투자를 작년에 많이 받았었는데 160억 정도를 투자받고 했던 일이 있는데 여기도 FSN 자회사입니다. 예, 그래서 FSN의 자회사, 그러니까 블록체인 전문 자회사인 핑거랩스가 이번에 40억을 포함해가지고 118억 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를 받았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마케팅 영상을 생성해주는 어떻게 보면 생성 AI, 예, 제너러티브 AI라고 할 수 있는 Vcat 운영사가 105억 원 시리즈 A 투자를 받았습니다. 예, 여기도 좀 뭐 대표님도 좀 아시는 분이기도 하고 굉장히 이 어려운 시기에 생성 AI라고 하는 분야에 또 맞아떨어지고 성과가 있었던 관계로 큰 투자를 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105억 원인데 그 중에 85억 원은 VC로부터의 어떻게 보면 에쿼티 투자이고요. 20억 원은 기술보증기금에서 뭐 투자 전환형 자금이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현재는 어떻게 보면 보증을 그냥 받은 거고요. 은행에서 이제 받겠죠. 근데 나중에 이제 투자로 전환할 수 있는 그게 아직 법적으로 풀리진 않았는데 아마 기보나 신보를 통해서 지금 아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일환으로 현재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 규모로 보면 105억 원, 그러니까 시리즈 A인데 굉장히 큰 숫자죠. 최근에 어떤 뭐 투자 규모나 뭐 이런 위축되어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굉장히 큰 투자인데 잘 받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웹사이트에 있는 웹사이트 URL만 입력하면 그 안에 있는 정보를 분석해가지고 그 정보를 가지고 그냥 마케팅 영상을 만들어주는 광고를 만들어주는 완전 생성형 AI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굉장히 이번에 잘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블록체인 전문 BPMG라고 하는 곳도 70억 투자를 받았습니다. 블록체인 관련 두 회사가 좀 대규모 투자를 받았는데요. 이게 뭐 여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요즘 블록체인이 STO라고 하는 토큰 증권 발행을 허용되면서 물론 이제 법적이나 제도적인 정비 기간이 좀 있겠습니다만 그동안 이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술 회사들, 그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대규모 투자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BPMG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70억 투자를 받았습니다. 이 외에도 보안 운영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로그프레소가 60억 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를 받았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산업용 로보너스를 만들고 있는 나우 로보틱스가 40억 규모 시리즈 A 투자 받고 연내에 상장한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린트 온 디맨드 플랫폼인 마플 코퍼레이션이 넥슨에서 전략적 투자를 받았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산업 현장 모니터링 어떻게 보면은 뭐죠? 스마트 팩토리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 무스마라고 하는 회사가 시리즈 A 브릿지 투자 받았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회사들 굉장히 투자받은 회사도 있었고 그다음에 팁스 선정된 소식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팁스가 뭐 올해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 팁스 뭐 선정됐다는 소식은 꾸준히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걸 빼더라도 그래도 지난주에 비해서는 조금 투자 건수는 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쭉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패스트 벤처스 그러니까 VC 소식 하나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패스트 벤처스가 초기 창업자들이 사실은 이제 저도 뭐 마찬가지인데 콜드 메일이 많이 옵니다. 뭐 투자사로 콜드 메일이 많이 오죠. 우리 회사에 투자를 좀 고려해 달라. 그러면은 뭐 창업자 입장에서 가장 답답할 때가 보냈는데 대답이 없을 때입니다. 저도 그렇게 자유롭지 못한데요.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대답을 못 해드릴 때도 많은데 패스트 벤처스가 초기 창업자를 위해 가지고 D+3 투자 검토라고 하는 그러니까 투자 메일을 받은 지 3일 이내에 반드시 어떤지에 대한 의견을 답장을 주겠다라고 하는 서비스를 내놨다는 소식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 워낙 사람 구하기 힘들다 보니까 인재를 매칭해주는 매치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두 가지 서비스를 같이 제공을 한다는 소식. 어떻게 보면은 투자사로서는 좀 쉽지 않은 어떻게 보면은 도전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패스트 벤처스가 그 두 가지를 런칭을 하고 초기 창업자들과의 어떻게 보면 좀 스킨십을 굉장히 좀 원활하게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밝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창업자분들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벌써 1분기가 지났습니다. 2023년에 3월이 지나갔고 4월도 이제 벌써 오늘이 10일이니까요. 벌써
3분의 1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3월 달까지 1분기 동안 대형 투자 건수들 뭐 살펴봤습니다. 3월 달에 이 정도가 있었고요. 저희들이 2월 달에는 더 적었습니다. 더 적었고 1월 달에는 그나마 이 정도가 있었는데요. 다른 곳들 지금 저는 뭐 작년에 뭐 1분기에 어느 정도가 됐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한테 저희가 기사로 발행한 걸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집계는 아니지만 여하튼 좀 그래도 많이 준 것 같습니다. 줄었고요. 뭐 딴 데 집계한 데를 보면은 작년에 비해서도 또 줄었다라는 소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아마 뭐 1, 4분기 지나고 나서부터 좀 투자 위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비교하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언제쯤 이 투자의 혹한기라는 게 풀릴 수 있을까?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 예, 당분간 좀 이어질 것 같고요. 그래도 아까 보신 것처럼 실적이 있거나 이미 사업성이 검증된 스타트업들에 대해서는 좀 대형 투자들이 계속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인수합병 소식인데요. 지난주에 인수합병 소식이 3건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데이터 분석하는 소셜러스라고 하는 우리 회사가 일본의 유튜브 빅데이터 업체인 유튜브 닌자인가요? 예. 그 회사를 인수했다는 소식 있었고요. 유튜브 닌자가 아니고 크리에이터 닌자군요. 크리에이터 닌자를 그러니까 한국 스타트업이 일본의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을 뭐 지분 교환 방식이긴 하지만 인수했다는 소식이 굉장히 이채롭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일 뭐 또는 뭐 더 넓히면은 아시아 시장을 겨냥을 해서 유튜브 데이터 분석 시장을 먹겠다 이런 게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CRS 큐브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CRO 그러니까 임상 시험하는 곳인데요. 여기가 BDM 컨설팅이라고 하는 마찬가지 임상 실험을 하는 좀 특정 분야의 강점이 있는 회사를 또 인수했다라는 소식. 그래서 흡수합병했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넵튠. 여기는 뭐 게임 회사죠. 게임 회사가 디지털 광고 에이전시인 리메이커 디지털을 인수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원래 넵튠이 작년 11월에 에드엑스라고 하는 이미 디지털 광고 회사를 인수를 했었거든요. 두 번째 인수입니다. 그래서 두 회사를 다 인수해서 어떻게 보면 제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게임을 실행을 했을 때 마케팅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또 분석을 잘할 수 있는 이런 곳으로까지 영역을 지금 이제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더 많은 인수합병 소식이 있었겠지만 저희가 파악한 인수합병 소식은 요 3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그 전에 인수합병했던 소식들인데요. 한번 참고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원 사업이 3월이 지나갔지만 여전히 지원 사업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대표적인 뭐 패키지 사업들은 이미 지원이 끝났죠. 지원 사업 끝났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금 현재 지원 사업들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원 사업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2페이지에 걸쳐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한테 보내주신 자료만 하더라도 이 정도거든요. 그러면 이거 말고도 훨씬 많겠죠. 많은데 저희가 좀 이번에 날짜별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이 4월 10일인데 4월 10일 날 마감되는 게 뭐 보이는 것만 하더라도 벌써 5개 정도가 오늘 마감이 이미 됐습니다.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지금 지원 사업들이 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CJ가 최대 3억 원을 지원하는 오벤터스 6기를 5월 4일까지 모집을 하고요. 최근에 뭐 전해진 소식 제넥식스라고 하는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바이오나 헬스케어 쪽 전문 엑셀러레이터인데요. 여기가 혁신 창업 스쿨을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를 참가자 모집을 한다. 그러니까 투자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 사업까지 같이 하는 걸로 아마 정부의 어떤 교육 사업의 일부를 수주를 한 것 같은데요. 그걸 5월 2일까지 모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에 계신 분들이 좀 저도 만나 뵈면 저도 그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팁스도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는 많이 아시는데 좀 오히려 창업 일반적인 거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런 교육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보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주목해야 될 소식, 이게 오늘 이제 인터뷰할 주제인데요. 코엑스가 월드 IT쇼 4월 19일부터 21일까지 다음 주에 열린다고 합니다. 여기에 뭐
원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스타트업 유망 혁신 기업이라고 부르는 130개 팀이 참여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전시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투자자분들도 의외로 많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뭐 대기업 또는 뭐 뭔가 좀 전시회를 통해서 새로운 활력을 모색하고자 하는 기업도 굉장히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와도 제대로 전시회에 그냥 명함을 이렇게 뭐 교환하는 것 외에 특별히 뭔가 없었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더 참여하시는 전시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거기 오시는 분들한테 좀 더 많이 노출될 수 있고 협력을 위한 노출, 또 투자를 위한 노출을 잘 될 수 있게끔 밍글링 존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이번에 처음으로 런칭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런칭을 하신 우리 김태현 파트장님을 모시고 조만간에 좀 이따가 어떤 목적인지, 어떤 내용인지, 그다음에 코엑스가 이거 외에 또 어떤 뭐 아까 서울시 이야기도 나왔지만 어떤 뭐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지 이런 등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외에도 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되게 뭐 또 있었는데요. 제가 몸담고 있는 뭐 빅뱅 에이전스가 한국 스타트업들의 중동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뭔가 좀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테이크원이 블랙핑크 게임을 2분기에 출시하겠다라고 밝혀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 지금 보면 미술품 공동구매 열매 컴퍼니에 대한 어닝이죠. 실적이 발표가 됐고요. 리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또 다른 뭐죠? 생각이 안 나네요. 유니콘이죠, 유니콘. 우리나라 또 다른 유니콘 리디가 또 작년 매출이 어떻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 2,200억이 넘었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전년에 비해서 19% 늘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그 국내 창업 지원 정책이 민간이 끌고 정부가 밀어주는 형태로 간다. 그래서 정부가 운영하는 것도 민간에게 많이 이양을 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있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대전 청년 창업 사관학교거든요. 여기 아마 블루포인트 파트너스가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45개 팀을 선발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소식이 있었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 정도만 정리를 해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소식이 있으면 내일 아침에 또 나가는 우리 뉴스레터를 통해서 더 많은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 그 와우테일은 영어 뉴스도 계속해서 지금 현재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국문으로 발행된 뉴스 중에 투자 소식이라든지 아니면 투자 소식은 아니지만 해외에 있는 분들이 뭐 좀 관심 가질 만한 소식들, 특히 K-팝과 관련된 소식, 뭐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소식 이런 부분들은 꾸준히 지금 번역을 해서 영문기사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저희가 발행을 했는데요. 한 11개 정도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2-3개 정도씩 꾸준히 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영문 보도자료가 있으신 분들은 한글 보도자료 외에 영문 보도자료가 있으신 분들은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한글 기사뿐만 아니라 영문 기사도 발행을 해서 해외에서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를 검색하시는 분들께 저희들이 좋은 소식을 꼭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업 뉴스라고 하는 뭐 코리아 스타트업 뉴스, 뭐 스타트업 뉴스 인 코리아라고 구글에서 검색을 하시면 뭐 그렇게 검색을 얼마나 많이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와우테일이 굉장히 뭐 1등, 2등 내에 지금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더 많은 분들께 해외에 계신 분들께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한 75개 정도의 기사가 발행이 됐습니다. 뭐 저희 지금 베타 테스트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꽤 많은 기사가 발행이 되어 있으니까요. 앞으로 계속 많이 영문 기사도 또 영문 보도자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1부에서 전해드린 지난주의 스타트업 생태계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아까 예고해드린 대로 1분 뒤에 저희 우리 코엑스의 우리 김태현 파트장님을 모시고 코엑스가 이번에 준비한 밍글링 존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그다음에 같이 준비하고 있는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젝트 또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